빨리 낳아서 빨리 길러야지. 이기적이다. 늙으면 후회할 거야. 외로울 거야. 너네를 누가 돌봐줄 거야. 저희 어머님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혼하신 거를.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은이라고 하고요. 유장수입니다. 저희는 아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를 맞은 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소영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아이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원래도 좀 아이는 천천히 갖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 육아를 막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아, 육아가 저렇게 힘들구나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아이 없이 사는 삶도 나쁘진 않겠다 라고 둘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둘이 살기에도 너무 바쁘고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아이라는 존재는 이미 저희 그 선택지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정도에 아이를 키우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결정하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남편이 오히려 저보다는 비출산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설득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한 2, 3년 전부터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희도 옆에 계시는 부부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아이를 낳지 말자라고 얘기는 이제 막 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정확하게 이제 그래 그럼 가능하면 안 낳는 방향으로 모든 걸 결정하자라고 둘이 합의를 본 건 2019년 초 올해 상반기 들어서였어요. 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굉장히 노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애를 꼭 낳고 싶다는 생각이 또 있었고, 사실은 그랬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3개월 만에 유산을 하고 나서 서서히 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이 빡세고 좀 이제 육아랑 같이 병행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애를 낳고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출산을 고민하게 됐고, 실제로 그동안 주변에서 많이 봤었던 제 주변에 있던 여성 친구들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커리어도 끊기고 아내가 지내는 모습을 더 보면 볼수록 자기는 아기 엄마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 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강박,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출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이제 했던 경험이 한 몇 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그 힘든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 형이 아들이 둘인데 아이들이 정말 활발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닌데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겪는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오롯이 포커싱이 아이한테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 와이프랑 보내고 있는 시간이 아이를 낳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포기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여행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초대해서 집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둘이 즐기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쏟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저는 그 아이를 얻었을 때 행복이 주는 효익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출산을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결혼이라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기혼 여성이 되니까 사회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저한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이제 앞으로 회사에서 잘 나가겠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반대로 저는 왜 이래? 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나 보지? 막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막 이런 것이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바라는 그런 그 성별에 부과되는 것이 되게 다르구나를 진짜 많이 느꼈고, 근데 그것이 옆에서 육아하는 가까운 가족을 보면서 이게 엄마가 되면 사회에서 부과되는 엄마에 대한 그 부담이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동시에 뭔가 이제 맞벌이도 해야 하는 뭐 가정의 책임도 져야 되면서 엄마로서의 책임감도 함께 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정말 자신이 없다가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이제
피임 수술 받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해 이제 막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각자의 커리어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어서 혹시나 내가 임신을 하면 아이를 너무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아이 없는 삶을 살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루프 시술을 했는데 의학적 노산 나이까지 한 10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 10년 정도는 내가 할 테니까 10년 후엔 너가 묵든가 뭐 마음대로 해라. 근데 저도 이제 올해나 내년쯤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성들은 정관 수술 받을 때 의사들한테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정확하게 부부끼리 합의가 된 거 맞냐? 애는 몇 명이냐? 근데 애 한 명도 없다고 하면 안 해주거든. 그게 생명윤리인 것처럼 이제 의사들 사이에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서 실제로는 2명, 3명이 있어야 이제 가서 쉽게 시술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친구들끼리도 이제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는 100% 안 될 거다 이제. 예. 남편이 고시 공부를 할 동안에는 이제 제가 집안의 가장 역할로서 이제 돈을 벌어왔고 근데 그때는 저희는 아직 아이 생각이 없어요라고 했을 때 양가 부모님 모두 당연히 가장인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갖고 싶다고 말을 하나 보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치 너네가 지금 좀 부담스럽지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합격하고 난 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기가 나오면 무슨 띠겠네 막 이런 식으로 당연히 우리가 가질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되게 당황했거든요. 다 까먹으셨나? 분명 우리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각자 부모님 붙잡고 약간 각 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이를 안 가질 거다 라고 했더니 되게 많이 당황하셨어요. 어머니한테도 그냥 아이 안 낳을 거니까 얘기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아버지한테도 저희 애기 안 낳을 거니까 조카들 이쁘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까먹으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막 심하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이제 그냥 넌지시 그리고 너네 애기 이쁘겠다 이러면 안 낳을 건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 생일이어서 이제 가족 8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동생 부부네 집에 이제 둘째기가 이제 생겼거든요.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너희가 아들을 낳아드리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7년 동안 줄곧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임신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짝 기대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 잘 생각해 보시라. 지금 저희 소영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살아오도록 부모님께서 교육을 시키시고 항상 최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 교육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늘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자란 딸이 정말 애 키우는 거에 모든 걸 올인하시면 좋겠냐.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그렇고 못 도와주시지 않냐.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그냥 단순하게 애만 낳으라고 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굉장한 압박이고 저희가 낳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동안 엄청 압박을 주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모들이 조카들 보러 다니시는 거 보면서 엄마 동생들이 힘든 거 보면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너희가 원치 않으면 안 놔도 되라고 말씀만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죠.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머니는. 네. 빨리 낳아서 빨리 길러야지. 이기적이다. 너네들 같은 젊은 사람들 때문에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작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길의 주제는 아이다. 이러면서 그 길을 걸었거든요. 길에서 만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외국인 분들은 정말 다양한 답을 주셨거든요. 뭐 너의 선택이다. 뭐 이혼하고 오신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또 막 되게 막 내 아이를 못 본 지 3년째다 막 이러신 분도 막 아이를 갖지 말아라 막 이러신 분도 계셨고 뭐 막 되게 다양한 막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굉장히 무례한 한국인 목사님에게 아이를 안 갖는다고 막 저한테 막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얘기를 정말 난생 처음 들어봤는데 인터넷에만 있는 줄 알았지. 면전에 대고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가 젊은 부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아이 낳음을 당연시 받는 사회가 너무 싫었어요. 저 되게 충격적인 얘기 갑자기 생각났는데
개 키워서 아이 못 낳는 거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개 갖다 버리라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뭐 부부 사이에 아기는 있어야 나중에 부부가 조금 소원해질 때도 아이가 끈이 되어서 연결되어준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 되면 헤어져야지 무슨. 아, 그럼 애 때문에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 때문에 사놓으면 너무 애한테도 불행한 가족이지 않냐고. 아이가 없어서 소원해질 부부였다면 아이가 있어서도 분명 문제가 생길 거다. 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늙으면 후회할 거야. 외로울 거야. 너네를 누가 돌봐줄 거야. 저희 어머님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혼하신 거를. 나이 먹으면 어쩌고 해서 반문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사이 좋으세요? 여쭤보면 두 분 사이 너무 안 좋으신 거지. 그래서 그게 20년, 30년 동안 그 부부 사이를 이렇게 진전을 못 시키셔서 그러신 거라고. 당돌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엄청 많은 소리를 들었죠. 이제 똑같은 말씀, 이거 어디 교과서에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데 이것도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게 저는 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인데 애를 안 낳으려면 왜 결혼을 하는 것이냐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아이 없는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말 있잖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야 철이 든다. 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 뭔가 우리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 개인의 어떤 성숙도가 달라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더 복잡한 어떤 관계들이 얽혀있는 어떤 그런 거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 워낙 힘든 일인 것도 옆에서 직접 보고, 분명히 육아를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육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무언가의 성장은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많이 봤거든요. 아이가 있지만 굉장히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되먹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육아와 그 사람의 철이듦 사람이 됨 이런 거랑은 전혀 별개로 받아들여지고요. 아기를 가져야 육아를 해야 철이 든다,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신부님, 수녀님도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데 그럼 그분들도 철이 안 들었나? 뭐 달라이라마는 괜히 성인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존경해요. 제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이를 안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그런 환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 역시 아이 없는 부부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모르는 우리들만의 즐거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을 못 받는 건 이 정상가족 안에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상가족 안에 들어가서 나라의 그 노동력이 될 아이들을 낳고 또 나라가 책임지지 못하는 노인들을, 그 노후를 우리가 책임져 드리고 이런 가정을 나라가 해주지 못하니까 정상가족을 만들려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강요를 고생을 해봐야 어른이지라는 말로 포장을 시키는 나라에서 나오는 정책들 보면은 신혼부부한테도 혜택을 주고 근데 거기서 애기 낳으면 혜택을 더 주잖아요. 그리고 막 결혼한 사람한테는 아예 혜택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상가족에서 조금 벗어난 조선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미혼모, 미혼부 뭐 가정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베네핏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너네는 한쪽짜리 의무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더 줘야지가 아니고 너네가 한쪽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상가족 수행을 못하니까 안 줄 거야 라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복지가 전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단 낳아놓으면 어떻게든 알아서 큰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모든 희생과 고통을 진짜 축소시키고 감추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도 아니고 심지어 유산균도 저기 우유가 있어야 크는데 고운만 카드 해가지고 발급받는데 느낌이 우리가 이거 1,000원 줄 테니까 빵도 사 먹고 우유도 사 먹은 다음에 500원 남겨 막 이런 느낌인 거야. 주질 말든가. 막 정책이 생생된다는 느낌. 저도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면 최소 월 줄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국가가 임신장려 정책에 주면 애를 낳죠. 그렇잖아요.